2차 전지 반등이 어제 또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또 지지부진하더니 지금 10시 구간 넘어서면서부터는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1.5% 반등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낙폭 줄이면서 0.3%까지 낙폭 줄여가고 있고 LNF가 4%, 그리고 포스코 DX는 아직은 좀 1%대 하락세네요. 큰 종목도 LG에너지솔루션이 0.7%까지 반등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0.9%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이렇게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거 보니까 2차 전지주도 아직 살아있네요. 네, 그러네요. 오전 10시를 지금 기점으로 네. 해서 사실 10시 전까지도 제가 계속 보고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LNF 약보합권이거든요. 맞아요.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빨간불을 켜기 시작하더니 지금 5% 맞습니다. 이렇게 오른 것 보면 네, 아직 죽지 않았네요. 죽지 않았다. 배터리주들 전반적으로 네, 수급이 점차 들어오면서 네,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고, 물론 종목마다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포스코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배터리주에 대한 어제의 그 어떤 흥분 그런 게 아직 가라앉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쉽게 꺾이지 않는 게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요. 사실 뭐 안 좋은 얘기라고 하면은 테슬라 중국 판매량 11월에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연말 맞이해서 이게 또 재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또 테슬라 가격을 가격이 할인된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이거 좀 안 좋은 얘기만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정은 교수님께서는 오늘 2차 전지주는 왜 이렇게 다시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어저께 뭐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BM에 아주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고 그에 따른 여진도 일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어차피 축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두 가지가 주도주라고 보고 있고, 그 주도주가 쉬는 동안 다른 종목군들이 뭔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다시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2차 전지 종목이 헤게모니를 잡았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상에서는 아직 크게 뭐 이 시장의 흐름을 흡수하진 않고 있지만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이다 보니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폭이 깊었던 LNF를 중심으로 해서 호재가 나타났던 종목군들의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대로 지금 뭐 시장을 보는 관점이 크게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죠. 네. 장기적으로 2차 전지 뭐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만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뭐 보조금 논란이라든지 뭐 정책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여전히 좀 살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이제 고점 대비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러셀 2000이 괜히 오르는 게 아니고 나이키와 에스티로더가 괜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러셀 2000과 라이키와 에스티로더의 공통점은 뭔데요? 네, 지수가 오를 동안 뭐 다우가 신고가 치고 다른 지수 오를 동안 러셀 2000 움직이지 않았다가 못 뒤늦게 올랐다. 움직이고 있죠. 나이키 계속 약세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지수와의 나이키 반등을 낙폭을 하고 있어요. 네, 줄이고 있는 그런 네.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스티로더도 마찬가지죠. 지금 에스티로더 실적도 계속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신저점 파다가 최근 들어서 지수가 고점 가니까 이렇게 지수와 괴리를 크게 벌렸던 종목군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2차 전지도 지금은 다시 옛날처럼 뭔가 화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점보다는 네. 일정 부분의 기술적 조정에 대한 가격 축소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거래 추이를 봤을 때는 기술적인 매매 패턴도 꽤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반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최근의 반등은 다른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섹터가 올라갈 때 덜 올라갔던 데 따른 T맞추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태희보 교수는 왜 반등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쪽에 거래 대금이 완전히 몰려 있는 모습을 그쵸.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쪽 거래량이 쏙 빠지면서 넘어간 곳이 에코프로 BM 쪽이고요.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아침에 거래량이 에코프로 BM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수급에 의해 가지고 시장에 돈은 있는데 그 돈이 코스피를 밀어올리지 못하고 있고 마땅히 살 곳이 없다 보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디를 갈 것인가.
근데 에코프로 머티와 두산 로보틱스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호재가 터진 양극재 쪽으로 양극재를 중심으로 이동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2차전지 반등을 얼마나 더 갈지를 가늠하기엔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패턴을 보면요. 조정을 보여도 물론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의 일이지만 조정을 보여도 워낙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짧게 보이고 올라갈 때 좀 시원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승할 때는 시원하게 조정은 짧게 이거는 2차전지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의 움직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거는 그만큼 이제 매수가 강하다라는 거죠. 바닥에서. 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매수의 벽이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는 거고 그 물량을 던지더라도 그 가격대선 다 받아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어떤 섹터라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만큼 해당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해당 가격대라면 뭐 지금은 안 좋지만 향후의 미래를 봤을 때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이미 이제 44조 정도에 대한 이런 규모가 이미 예상 시나리오 안에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어쨌든 뭐 공시로 나오고 이게 어쨌든 직접적으로 가시화가 된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리튬 가격도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뭐 추가적인 공급망 얘기들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 사실 많은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고 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뭐 성장률 이런 것들도 다 떨어지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약으로 그 정도 규모의 이제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좀 희망을 찾는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보이지 잘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공시로 좀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차전지주들이 최근에 뭐 바닥권에서 키 맞추기를 한다, 수급에 유입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한 게 좋은 이야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은 에코프로 그룹주 한 3연상 시킬 만한 뉴스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에코프로 BM의 그 얼마 전에 44조 원 규모의 그 수주 소식은 정말 큰 뉴스인데 이게 과연 수급으로 앞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야 할지 우리 손정우 교수님은 어느 쪽에 좀 에코프로 BM이 이제 대장주니까 그쵸. 상징성이 워낙 있는 기업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바로미터처럼 여기는 네. 곳이니까 이런 4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 소식 자체는 어쨌든 단기 주가에는 지금 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장기 계획에 포함됐던 부분이 있는 거고 우려되는 거는 지금 삼성 SDI가 어쨌든 자회사를 통해서 내재화하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고 내재화. 네, 내재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제 수급처 자체를 좀 다변화시키는 이런 전략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주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은 맞지만 무언가 하나 더 성장성이 회복되는 걸 지금 지켜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은. 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다른 고객처가 신규 고객이 더 늘어난다? 늘어난다거나 아니 뭐 가격이 뭐 리튬 가격이 갑자기 막 올라간다. 그건 이제 아주 기저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가 기대감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많이 미끄러진 만큼 지금 하나 정도가 아니라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에 뭔가 폭발적인 더욱더 큰 수급 유입과 함께 주가의 바닥권에서의 이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런 기폭제가 될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좀 웃으세요. 2차 전지 얘기할 때 이렇게 찡그리면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 웃으세요. 찡그리는 네. 게 아니고 네. 단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요.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의 현재 실적이라든지 그리고는 향후에 뭐 자동차업계 전망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까도 뭐 3연상, 4연상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3연상, 4연상을 가면은 도대체 PER이 얼마까지 올라가며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그거를 지금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야, 이미 비싸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랜저가 1억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랜저를 1억 주고 사면은 언젠가는 그랜저가 1억이 되겠죠. 이게 뭔가 뭐 그랜저라고 하는 그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너무 지금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단순히 PER을 놓고 보시더라도 1년 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연말 기준을 보시더라도 170배 그리고는 2025년을 놓고 보더라도 20배는 뭐 고사하고 한참 위에 있거든요. 그리고는 그 부분이 원자재 업계라는 입장에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직도 영업이익률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말로 에코프로 BM이 반등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고객사 나와야죠.
리튬 가격 반등해야죠. 그런 게 보일 때가 정말 찐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공장 증설도 완료되고 숫자도 찍혀야죠. 지금 숫자로는 비싸다라는 로직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단기 시황을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최대 논란은 뭐 고평가도 있지만 숫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숫자를 확정한다라는 거는 실적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건가요? 40조 얘기가 나왔지만 네. 40조 계약을 맺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지금 포드하고의 계약도 어떻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연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약속은 지킬 수 있죠. 그런데 네. 원래 2025년까지 뭐 공장 완공하고 끝내기로 했던 걸 우리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1년 더 연장했으면 좋겠는데 라든지 아니면 더 지연시켜버리면 우리가 지금 이 가격에 반영해 놓은 그 가치를 어떻게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반도체 보조금도 지금 뭐 준다 안 준다 논란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IRA 보조금도 정말로 GM이 뭐 얼마나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파나소닉한테 가져가는 만큼 가져가게 된다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이미 쌓아놓은 그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고평가 논란을 떠나서 일단 숫자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내년도에 많이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무언가 확실하게 믿고 가기에는 가격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늘리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전 모르겠어요. 사실 2차 전지주가 무섭게 올라갈 때도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게 올라갔고 내려갈 때도 알겠어요. 내려갈 때도 무섭게 내려갔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고 또 여기서 누르려는 얘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만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또 제한적인 목소리도 나오니까 우리가 또 여기에 귀를 안 기울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 돌려 생각을 해봅시다. 2010년대에 바이오 투자하신 분들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실적으로 가냐? 2010년. 네. 그때는 뭐가 제일 날렸죠? 셀트리온이 올라가고 그리고는 뭐 임상만 한다 그러면은 상한가가 연속으로 터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때 헤게모니가 국내에서는 2차 전지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박살나면 20% 30% 떨어집니다. 대신에 오를 때는 수급이 좋기 때문에 20% 30%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뭐 이런 부분에서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라고 지금 자리 안 보고 들어가시면은 나중에 좀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바이오 투자를 하시면서 그런 고생을 하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램시마가 나왔을 때 쭉쭉쭉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3년 동안 못 가다가 코로나 때 올라가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특히 국장은 이런 식으로 가장 이제 수급이 강한 섹터는 고평가를 갔다가 내려와서 횡보하고 고평가를 가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이 동네가 성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다라는 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주 얘기는 뭐 매일매일 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장 장 초반 대비해서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또 그동안 많이 좀 슬퍼하셨던, 그러니까 속칭 저처럼 이제 물려 있었던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기쁜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 고수의 의견 정리해 보시죠. 자, 먼저 김정효 고수 2차 전지는 역시나 가격이 핵심이다. 손석우 고수는 2차 전지 성장성 회복하기에는 2%가 아니고 한 20%는 아직은 부족하다. 하창원 고수는 단기적인 P와 Q는 부진하지만 환경 키워드로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테이블 고수는 퐁당퐁당 변동성 매매는 필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